안녕하세요. 독거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잖아요. 왜 어제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저는 체포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필요한가? 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체포가 필요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체포를 하나 안 하나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 진술 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일단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한 것도 위법이고 근데 그런 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도 위법이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면서 1차 체포영장에는 형사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 예외다. 어떻게 보면은 판사가 입법을 했거든. 그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2차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 입법이라는 비판 때문에 왜냐면 많은 법조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 그랬거든. 말도 안 되는 거다. 판사는 자기가 법을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라는 처음에 1차 영장에 있었던 그 내용을 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불법 영장이긴 한데 왜냐하면 관할권 없는 법원에다가 한 거고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그거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체포영장보다는 좀 나아진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불법이 있었어. 55 경비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문서 위조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여튼간에 뭐 다 그걸 떠나가지고 그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를 판단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나 나의 뭐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도 그게 필요하면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필요성이 없거든. 근데 한 거야. 이렇게 뭐 1000명을 동원하니 뭐 하니 하면서 온갖 그 국민들한테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리인이 뭐니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같이 이쪽 세계,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니까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를 빼고 봤을 때 황당한 거지. 그리고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사실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일단 피고소인이 소재 파악이 안 됐을 때 지명수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명수배를 하려면 이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가지고 집행하지 않으면 무슨 엄청난 그런 법치에 무슨 붕괴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수사를 받는 게 반드시 체포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황당하지만 제가 말만 황당하다고 하지 알고는 있지 이해는 하지 다 정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하는 장면을 통해서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탄핵 소추당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조만간에 50%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러하니 조급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체포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야. 그냥 정치적인 목적이야.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뭔가 낙인을 찍고 싶은 거야. 윤석열은 범죄자다. 그런 낙인을 찍고 싶은 거야.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당연한 거고 뭐 다 알겠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체포가 되기는 됐지만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구속이라는 거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좀 수사권도 없는데 기소권도 없어요. 내란죄 관련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직권남용 관련돼가지고 기소를 한다, 그거는 기소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은. 굉장히 궁금해. 지금 영장 청구할 때,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그 영장 청구할 때 범죄 사실을 어떻게 특정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8시간 뒤에 대통령께서 관저로 복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튼간에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체포니까 일단 체포는 됐으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그 체제 전쟁이에요. 그 체제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 또래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오히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재명 당이 내는 법안들을 보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거의 다 사회주의적인 법안이거든요. 나라 망치는 법안. 근데 이제 제 또래 40대, 50대 사람들은 체제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뜻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자본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인데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회주의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끊임없이 올리는 이재명 당을 지지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뭐 어떤 법안을 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 특히 이제 20대, 30대 분들. 그분들은 정말 체제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 피부로 와닿거든. 왜? 그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중국을 많이 접했고, 왜? 우리나라에 중국 유학생들 엄청 많잖아요. 심지어 뭐 중국 유학생 없으면 대학교 재정이 유지가 안 된다는 학교도 생겼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국 유학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20대, 30대들은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 중국인들하고의 경험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뭐 반중 정서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이번에 계엄을 통해 가지고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윤석열 지지율 상승에 굉장히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여튼간에 체포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치적인 거예요. 체포를 하건 안 하건 아무 차이가 없거든. 왜? 체포를 해도 어차피 진술 거부할 건 뻔한 거거든. 그럴 바에는 체포를 안 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포기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대통령 예우도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가지고 구금된 거는 처음이잖아요. 이걸 노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